안녕하세요. 자, 우리의 법 공부를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률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와닿지가 않죠.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저런 것들이죠. 법률 행위니 의사표시니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용어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의사표시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지. 결국 우리가 법률행위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사표시 탐구를 해볼까요? 자, 의사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글자를 살짝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행동이죠. 주로 말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그 외 기타 행동을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이 두 개의 결합이 아닙니까?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게 의사표시예요. 내 생각을 말이나 글을 통해서 뱉어내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행위를 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 요건이거든요. 요건,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죠. 결과,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가 발생한다 하면 다름 아닌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의 특징이 뭐냐면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사표시한 대로, 이 사람이 원한 대로, 생각대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 내 생각을 말로 내뱉었다, 글로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모조리 다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감기들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또는 친구에게 야,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서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나 너 좋다, 사랑한다, 또는 나 너 싫다, 완전 밥맛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면 다 의사표시 아닌가? 아니에요. 생각을 말을 했다고 다 의사표시인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생각이어야 돼요. 권리 변동에 관한 생각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권리 변동을 바라는 생각, 원하는 생각, 권리의 발생이나 변경이나 소멸을 바라는, 의욕하는, 원하는 그 생각을 표시하는 것만 오로지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구경 가자라든지 좋다 싫다 이런 말들은 권리의 변동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지.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예요. 제가 의사표시 예를 6개를 준비를 했어요. 청약, 승낙, 해제, 취소, 면제, 유언. 요 놈들이 의사표시예요.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 여자는 이 건물 소유자예요. 주인이고, 이 남자는 돈 좀 있어요. 그 둘이서 만났어요. 자, 이 여자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 이 집 3억 원에 사실래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게 의사표시예요. 저게 왜 의사표시냐? 잘 보세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억 원에 사실래요?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표시하고, 그 대신 내가 돈을 3억 원을 받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금 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겠다.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바라는 그 생각을 말로 뱉은 거잖아. 의사표시예요. 이름은 청약이에요. 청약, 계약을 청했다라는 소리지. 의사표시인 거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 이것도 의사표시죠. 뭘까요? 이름은 승낙이에요. 승낙. 자, 좋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그 의사를 표시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청약하고 이 사람은 승낙해서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야.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공식처럼 승낙이고 이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고 해요. 계약이 성립한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의 이름이 뭐냐?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563조 매매의 의의라고 나오는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자, 이 사람이 일방이겠죠? 재산권, 말하자면 여기서는 소유권이겠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여기서 약정하고 저런 말들 있죠?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지.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해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효력? 여기 있네. 568조에 자기가 말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야. 매도인은, 이 여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며, 그다음 매수인은 약속대로 대금 3억 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자기들이 원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잘 이행을 했으면 될 일인데, 그런데 뭔가 사고가 터지는 것 같은데, 여자가 화났어요. 대체 잔금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 이게 없애는 걸로 하래요. 자, 이거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표시 이름은 뭐냐? 여기 있네. 해제예요. 이 여자 지금 이 계약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544조에 나옵니다. 이행지체화 해제라고 해서 당사자 일방,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계약의 두 당사자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일방은 이 남자네, 매수인. 이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잔금 지급 채무를 이행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상하고 상대방은, 자, 매도인은, 이 여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가 뭐냐면은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지.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548조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각 당사자 둘 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거야. 원상회복, 계약책을 전 상태로 다 받은 거 돌려줘야 될 그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해제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생겼던 권리와 의무를 나는 싹 없애고 싶다. 그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의사표시가 되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은데, 이런 사기꾼 같으니 나 이 계약 무효야! 라고 막 말을 해버리네. 이건 또 뭘까요? 이 말은 여기서 취소에 해당합니다. 취소는 언제 하는 거냐? 취소의 사유는 법에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10조.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사기, 속은 거지. 강박은 협박을 얘기해요. 속았고 아니면 협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속았다는 거지. 뭘 속았지? 잘 보세요. 여기 이 건물 보이세요? 이 건물 지붕 구멍 뚫린 거 보이시나? 제가 지금 구멍 뚫어놨는데 여기, 그러니까 비 오면 줄줄 새요. 여기 하자가 있는 거, 심각한 하자. 근데 이 여자가 그 하자가 있다는 걸 숨기고 이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집 발견한 거지. 계약 이후에 사기당했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잔금을 안 준 거지. 이걸 내가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생겼던 권리와 의무를 싹 다 없애겠다는 소멸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것도 의사표시인 거지. 자, 의사표시 4개 보셨어? 청약, 승낙, 해제, 취소. 요것들이 의사표시인 거예요. 또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철수인데 수지한테 마음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잘 보이려고 예전에 돈은 한 200 정도 빌려준 게 있는데 안 받겠다네. 수지야, 전화 걸어가지고 그 돈 안 갚아도 돼.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죠. 이름은 면제예요. 채무 면제. 자, 보시면 506조에 나오네. 면제 요건 효과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돈 받을 채권자 철수가 수지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한대. 자기 의사대로, 자기가 채권을, 돈 받을 권리를 없애고 싶어서 그 말 한 거잖아. 그 뜻대로 된다니까요. 의사대로. 채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아가에게 주겠다. 유언이라는 의사표시예요. 유언이요. 2017년도 11월 1일 날 홍길동 씨가 유언을 하셨네. 근데 유언을 한 자가 사망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으면 오늘부터 이 효력이 생기는데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재산이 되게 많으신데 이 반을 아가에게 주겠대.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제 아가가 누군지 가지고 또 엄청난 싸움이 생겨요. 아가가 뭐냐. 법률적인 해석 작업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권리 변동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의사표시인 거예요. 되셨어요? 청약, 승낙, 해제, 취소, 면제, 유언 의사표시인 거 좀 느낌 오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경계선을 그었어요. 자, 위에 있는 청약, 승낙 이 의사표시들하고 밑에 있는 이 4개의 의사표시는
뭔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일 것 같아요? 뭔가 차이가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나? 생각이 나시나? 뭐냐면은 청약과 승낙은 단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둘이서 합치되어서 의사가 합치됐을 때만 그 효과가 생기는 거야. 갑이 우리에게 3억 원에 사실래? 라고 했는데 우리 안 사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건데 사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 결합되어서 계약을 구성하는 것이고, 근데 해제, 취소, 면제, 유언 얘들은 상대방과의 합의, 승낙은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야. 단 하나의 의사표시로 하는 거지. 자기 뜻대로.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계약과 단독행위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사실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있긴 한데 합동행위는 거의 시험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빼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저 화살표가 의사표시예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맞닿아 있죠. 합의가 된 거고, 단독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들어있지. 단 하나의 의사표시로. 느낌이 좀 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의사표시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계약이라면 두 당사자가 원한 대로, 단독행위라면 일방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요술방망이 같은 거야.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 나오고 하는 그런 요술방망이에요. 어떻습니까? 잠시 들어보니까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뭔지 잠깐 느낌이 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법률 용어들을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제대로 배워나가면 그 방대한 민법도 결국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